민속박물관장님. 네, 근현대 생활문화조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까운 과거의 생활 모습에 대한 기록 연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대상은 주로 소멸 위기에 처한 특수 직업인, 또 특정 지역의 문화와 가치, 민속 자료로 기록하고 보관할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사업이 있습니다. PPT 보시죠. 2012년 사업으로 발간물 제목은 20세기 어머니 이석희의 삶과 근대 이야기입니다. 네, 이 책인데요. 청관장님, 이석희 씨가 누구 어머니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두셨지만. 네, 그 당시로는 이인호 씨인데 그냥 그 제아인이었고요. 지금은 KBS 이사장으로. 예, KBS 이사장 이인호 씨의 어머니죠. 네. 예, 이 사업이 어떻게 기획되었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총 16건에 대해서 구술 생애사를 조사를 해왔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석희 씨가 99세가 되는 해였습니다. 네. 이때 이제 문화인류학자인 강신표 교수, 네. 그다음에 구술사학회 회장으로 있는 하만희 교수님께서 저희 박물관에 이러한 사업을 하시는 걸 알고 추천을 해주셨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내부 검토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구술사학회 네, 하만희 회장과 그러니까 강신표 교수 제안, 하만희 교수 제안, 다른 사업과는 달리 외부의 제안으로 기획된 사업이죠. 2012년 국립민속박물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면 더욱 의구심이 커집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왜 한국 최초의 여성 대사를 키운 어머니 생애를 기록을 해야 되나요? 개인 생애를? 그때 이제 그 100년 시리즈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때 이인호 대사의 모친인 이석희 여사께서 100세가 되는 해였고. 예, 100세 그 기념으로 그렇게 위인전 출간하셔야 돼요. 위인전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 구술 보고서는 편향된 시각으로 일방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면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석희라는 인물을 통해 본 가족사는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석희의 친정 쪽, 그러니까 조부와 부친의 이야기만 담았고 시가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친일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 인명 사전에 따르면 이석희 씨의 시아버지, 그러니까 이인호 씨의 조부 이명세는 일제 조선총독부가 전국의 유림을 동원해 조직한 조선유도연합회 상임이사를 지내면서 태평양 전쟁을 미화하고 일제에 적극 협력할 것을 선동했습니다. 관장님, 이런 그 발간 사업을 제안받았을 때 사실관계 확인해 보셨나요? 저희들 그 담당 부서의 이야기로는 2012년 조사 당시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를 못했고 2014년 이후로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근데 2012년 이전에 이인호 씨의 집안의 친일 행각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를 쏙 뺀 채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지하지 못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는 없고요. 이 인물 조사에서 중요한 인물 선정은 매우 주관적이고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국가 예산을 쓰는 사업이라면 친정부적이거나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인물은 배제해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친을 미화하는 국정역사교과서를 만들고자 했죠. 이를 위해서는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여론을 호도해야 했고 이인호 씨를 KBS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PPT에서 보시는 것은 이인호 씨가 인터뷰에서 밝힌 역사교과서에 대한 의견, 이석희 사태에 대한 의견,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예찬론입니다. 이석희의 삶과 근대 이야기는 개인 가족사를 미화하는 이인호를 위한 어머니 위인전입니다. 그 작업을 국가기관인 국립민속박물관이 국가 예산으로 지원했습니다. 공영방송 KBS의 본 모습을 찾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파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인호 씨는 여전히 KBS 이사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들어가시면 민속박물관장님. 네, 근현대 생활문화조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까운 과거의 생활 모습에 대한 기록 연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대상은 주로
소멸 위기에 처한 특수 직업인, 또 특정 지역의 문화와 가치, 민속 자료로 기록하고 보관할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사업이 있습니다. PPT 보시죠. 2012년 사업으로 발간물 제목은 20세기 어머니 이석희의 삶과 근대 이야기입니다. 네, 이 책인데요. 청관장님, 이석희 씨가 누구 어머니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두셨지만 네, 그 당시로는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를 쏙 뺀 채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지하지 못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는 없고요. 이 인물 조사에서 중요한 인물 선정은 매우 주관적이고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국가 예산을 쓰는 사업이라면 친정부적이거나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인물은 배제해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친을 미화하는 국정 역사 교과서를 만들고자 했죠. 이를 위해서는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여론을 호도해야 했고, 이인호 씨를 KBS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PPT에서 보시는 것은 이인호 씨가 인터뷰에서 밝힌 역사 교과서에 대한 의견, 이석기 사태에 대한 의견,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예찬론입니다. 다른 사업과는 달리 외부의 제안으로 기획된 사업이죠. 2012년 국립민속박물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면 더욱 의구심이 커집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왜 한국 최초의 여성 대사를 키운 어머니 생애를 기록을 해야 되나요? 개인 생애를? 그때 이제 그 100년 시리즈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때 이인호 대사의 모친인 이석희 여사께서 100세가 되는 해였고, 예, 100세 그 네. 기념으로 그렇게 위인전 출간하셔야 돼요. 위인전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 구술 보고서는 편향된 시각으로 일방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면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석희라는 인물을 통해 본 가족사는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석희의 친정 쪽 이인호 씨인데 그냥 그 제야인이었고요. 지금은 KBS 이사장으로. 예, KBS 이사장 이인호 씨의 어머니죠. 네. 예, 이 사업이 어떻게 기획되었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총 16건에 대해서 구술 생애사를 조사를 해왔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석희 씨가 99세가 되는 해였습니다. 네. 이때 이제 문화인류학자인 강신표 교수, 네. 그다음에 구술사학회 회장으로 있는 하만희 교수님께서 저희 박물관에 이러한 사업을 하시는 걸 알고 추천을 해주셨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내부 검토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구술사학회 하만희 회장과 그러니까 강신표 교수 제안, 하만희 교수 제안. 그러니까 조부와 부친의 이야기만 담았고 시가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친일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 인명 사전에 따르면 이석희 씨의 시아버지, 그러니까 이인호 씨의 조부 이명세는 일제 조선총독부가 전국의 유림을 동원해 조직한 조선유도연합회의 상임이사를 지내면서 태평양 전쟁을 미화하고 일제에 적극 협력할 것을 선동했습니다. 관장님, 이런 그 발간 사업을 제안받았을 때 사실관계 확인해 보셨나요? 저희들 그 담당 부서의 이야기로는 2012년 조사 당시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를 못했고 2014년 이후로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근데 되어서 2012년 이전에 이인호 씨의 집안의 친일 행각에 대해서는